안녕하세요. 식물보호기사 실기 필답형 2023년 1회 기출 해설입니다. 오늘은 20문제를 하나씩 문제와 정답을 화면에 함께 띄워놓고 풀이와 어려운 용어까지 최대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따라오면서 2023년 1회 회차를 통째로 정리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1번 문제입니다. 농약관리법의 목적에 대하여 적으시오. 농약관리법은 말 그대로 농약을 어떻게 만들고 팔고 쓸지를 정해놓은 법이에요. 정답은 농약의 제조, 수입, 판매,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해서 결국 농업 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통 질서 확립이란 가짜나 불량 농약이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게 질서를 잡는다는 뜻이에요. 핵심 세 가지는 품질 향상, 유통 질서 확립, 안전한 사용. 최종 목적은 농업 생산을 늘리고 생활환경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암기법은 제수판사로 품질 올리고 안전하게 써서 농업 살리고 환경까지 지키자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물 20리터에 유제 50ml가 들어있는 농약의 희석액이 300ml일 때 그 농약량을 구하시오. 단, 비중은 1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의 둘째 자리까지 씁니다. 먼저 유제는 물에 잘 섞이도록 만든 기름 형태의 농약이 고, 희석액은 물에 타서 묽게 만든 액이에요. 풀이는 비례식입니다. 전체 용액에서 농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만큼을 떠와도 똑같으니 전체 용액 대 농약은 희석액 대 X와 같습니다. 숫자를 넣으면 2만 대 50은 300 대 X. 여기서 20리터를 2만 ml로 바꿔준 게 포인트예요. 1리터가 1000ml니까요. 이제 양변을 정리하면 50 곱하기 300은 15,000이고 이걸 2만으로 나누면 X는 0.75, 즉 0.75ml입니다. 이 문제는 매 회차 숫자만 바꿔 거의 똑같이 나오는 확정 점수예요. 단위를 밀리리터로 통일하고 답만 쓰지 말고 풀이 과정과 단위까지 꼭 적으세요. 3번 문제입니다. 카두사포스가 포함되는 농약의 종류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보기는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입니다. 정답은 살충제예요. 카두사포스는 유기인계 침투이행성 살충제인데 먼저 유기인계란 화학구조 안에 인이라는 성분이 든 계열을 말하고 이 유기인계 약들은 벌레의 신경 전달을 방해해서 마비시켜 죽입니다. 다음으로 침투이행성. 침투는 약이 잎이나 뿌리 속으로 스며든다는 뜻이고 이행은 흡수된 약이 식물체 전체로 옮겨 다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침투이행성 살충제는 식물이 약을 빨아들여 온몸에 퍼뜨리기 때문에 그 식물을 갉아먹거나 즙을 빨아먹는 벌레까지 죽일 수 있습니다. 방제라는 말은 해충을 없애거나 발생을 억제한다는 뜻이고요. 정리하면 곤충 잡으면 살충제, 곰팡이나 세균 같은 병균 잡으면 살균제, 잡초 잡으면 제초제. 이 세 가지 구분만 확실히 해두세요.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진과 보기를 보고 병해를 쓰시오. 학명은 아밀라리아 잣나무 조림지에 고사목이 발생하고 나무가 고사하면 껍질이 벗겨진다. 정답은 아밀라리아 뿌리 썩은 병입니다. 이 병을 일으키는 건 담자균류라는 곰팡이인데 담자균류는 쉽게 말해 버섯을 만드는 종류의 균이에요. 이 균의 몸은 균사라고 해서 실처럼 가늘게 뻗어나가는데 토양 속에서 이 균사가 나무 뿌리로 파고들어 감염시킵니다. 그러면 나무가 서서히 말라 죽고 나면 숲이, 즉 나무 껍질이 쉽게 벗겨지면서 그 안쪽 단단한 목질부가 드러나죠. 암기법은 뿌, 껍. 아밀라리아가 뿌리를 감염시켜 껍질이 벗겨진다 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학명은 가스트롤리나 데프레사. 기준은 가래나무, 유충이 영어 알파벳 C자처럼 몸을 둥글게 말고 접힌다. 이 해충의 이름을 쓰시오. 학명이란 전 세계가 공통으로 쓰는 라틴어 이름이고 기주란 이 벌레가 붙어 사는 식물을 말해요. 정답은 호두나무 잎벌레입니다. 딱정벌레목 잎벌레과에 속하는 곤충이고 애벌레인 유충과 다 자란 성충이 모두 호두나무 잎을 갉아 구멍을 냅니다. 이런 학명 문제는 라틴어 학명과 우리말 해충 이름을 정확히 연결하는 게 핵심이에요. 6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와 관련된 살충제의 종류를 5가지 쓰시오. 보기는 독재와 점착제인데 단, 보기에 있는 명칭을 그대로 쓰면 오답 처리합니다. 정답 예시를 하나씩 뜻과 함께 볼게요. 불임제는 벌레가 새끼를 못 낳게 만들어 번식을 막는 약. 훈증제는 약을 기체,
즉 가스 상태로 만들어 벌레가 숨 쉴 때 몸속으로 들어가 죽이는 약. 침투성 살충제는 앞에서 봤듯이 식물 속으로 흡수돼 즙을 빨아먹는 벌레를 잡는 약. 접촉제는 약이 벌레의 몸에 직접 닿아서 죽이는 약. 기피제는 냄새나 성분으로 벌레가 싫어해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약이에요. 이 외에도 연기로 쫓는 훈연제, 천적이나 미생물을 이용하는 생물농약, 벌레를 꿰어내 잡는 유인제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살충제는 이렇게 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나뉜다는 걸 기억하세요. 암기법은 불운 침접기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괄호를 채우는 문제입니다. 곤충병원성 바이러스 중 나비목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괄호 바이러스 MPV와 과립형 바이러스 GV는 기주의 세포액 안에서 복제하는 두 번째 괄호과에 속한다. 곤충병원성 바이러스란 곤충한테만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나 작물엔 해가 없어 방제에 안전하게 쓰입니다. 첫 번째 괄호 정답은 핵다각체병입니다. 이건 바이러스가 곤충세포의 핵, 그러니까 세포 속 유전물질이 된 중심부 안에서 자기를 늘리면서 봉입체라는 단백질 덩어리를 만드는데 그 덩어리 모양이 여러 각이 진 다각형이라서 핵다각체병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괄호 정답은 베큘로 바이러스입니다. MPV와 GV가 모두 이 베큘로 바이러스과에 속하는데 베큘로는 막대라는 뜻으로 바이러스 알맹이가 막대 모양이라 붙은 이름이에요. 시험에서 첫 번째 답에는 다각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점수를 받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채우는 문제입니다. 원형질의 수분 투과가 빈칸하면 내동성이 증가한다. 지유 함량이 빈칸하면 내동성이 증가한다. 이때 두 빈칸에 들어갈 말을 묻습니다. 답은 둘 다 증가입니다. 하나씩 풀어볼게요. 내동성이란 추위, 특히 얼음이 어는 상황을 견디는 성질이에요. 첫째, 원형질은 세포 안에 있는 살아있는 물질인데 수분 투과가 증가한다는 건 물이 세포막을 잘 드나든다는 뜻이에요. 물이 잘 오가면 세포 한쪽에만 얼음이 어는 일이 줄어서 추위에 강해집니다. 둘째, 지유는 진일지, 이슬유, 물수를 써서 지유수, 즉 세포가 단백질이나 콜로이드에 결합해 붙잡고 있는 물인 결합수를 말해요. 여기서 꼭 조심할 게 있는데 기름지, 기름유의 지방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지방이 아니라 세포가 붙잡고 있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결합수는 자유롭게 떠다니는 자유수와 달리 잘 얼지 않기 때문에 지유, 즉 결합수의 함량이 많을수록 세포 안에 얼음 결정이 잘 생기지 않아 내동성이 커집니다. 정리하면 수분 투과가 잘 될수록 그리고 결합수인 지유가 많을수록 둘 다 내동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9번 문제입니다. 다음 포장 정리 방법의 정의를 설명하시오. 성유법, 그리고 휴립휴파법. 먼저 이랑이란 밭을 갈아 흙을 도톰하게 올려 만든 두둑을 말해요. 성유법은 이 이랑을 보통보다 넓고 크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랑을 크게 하면 뿌리가 자랄 공간이 넓어지고 바람과 햇빛이 잘 통해서 생육에 좋아져요. 휴립휴파법은 이랑을 세우고 그 이랑 위에 씨를 뿌리는, 즉 파종하는 방식이에요. 이랑을 세워두면 물이 잘 빠져서 습해를 줄이고 흙 온도가 올라 싹이 빨리 납니다. 성유법은 이랑을 크게, 휴립휴파법은 이랑을 세우고 그 위에 파종, 이렇게 구분하세요. 10번 문제입니다. 풍해 피해에 대한 대책을 재배적 방법 중심으로 5가지 쓰시오. 풍해는 강한 바람 때문에 작물이 쓰러지거나 열매가 떨어지거나 잎과 줄기가 상하는 피해예요. 정답은 5가지입니다. 첫째, 내풍성 작물 선택. 바람에 잘 견디는 작물을 고르는 거죠. 둘째, 내도복성 품종 선택. 여기서 도복은 작물이 쓰러지는 걸 말하는데 줄기가 굵고 짧아 잘 안 쓰러지는 품종을 고르는 거예요. 셋째, 담수. 논에 물을 대서 뿌리를 붙잡아 쓰러짐을 막는 건데 담수는 물을 빼는 배수가 아니라 물을 대는 것이라는 점 헷갈리지 마세요. 넷째, 낙과 방지제 살포.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약을 뿌리는 것. 다섯째, 생육의 건실화. 평소에 튼튼하게 키워 바람을 견디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암기법은 내풍, 내도, 담, 낙, 건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노후화답 토양의 개량 대책을 3가지 쓰시오. 노후화답이란 오래 농사지어 성분이 빠져나가 못쓰게 된 논을 말해요. 특히 철이나 망간 같은 성분이 물에 씻겨 빠져나가는데 이걸 용탈이라고 합니다.
대책 첫째는 객토, 다른 데서 좋은 흙을 가져와 덮어주는 것. 둘째는 심경, 땅을 깊이 가는 건데 밑에 딱딱하게 굳은 층, 즉 경반층을 부숴서 뿌리가 잘 뻗게 해줍니다. 셋째는 유기물 시용 퇴비나 볏짚 같은 걸 넣어 빠진 성분과 지력을 되살리는 거예요. 추가로 철 성분이 든 함철 자재나 규산질 비료를 넣는 것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목표는 빠진 성분을 보충하고 흙의 상태를 좋게 하는 것. 암기법은 객, 심, 유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내습성에 강한 식물의 특성을 3가지 쓰시오. 내습성이란 물이 너무 많은 과습 상태에서도 잘 견디는 성질이에요. 땅에 물이 많으면 뿌리가 숨을 못 쉬어 상하는데 이걸 습해라고 하죠. 그럼 내습성이 강한 식물은 어떻게 견딜까요? 첫째, 경엽에서 뿌리로 산소를 공급하는 능력. 경엽은 줄기와 잎을 말하는데 잎과 줄기에 있는 공기 통로를 통해 산소를 뿌리까지 내려보내 숨쉬게 하는 거예요. 둘째, 뿌리 조직의 목화. 목화는 뿌리 조직이 나무처럼 단단하게 변하는 것으로 그러면 산소가 잘 퍼지고 조직도 튼튼해집니다. 셋째, 뿌리의 발달 습성. 뿌리가 잘 발달해 상해도 금방 새 뿌리로 회복하는 성질이에요. 암기법은 산, 목, 발, 산소 공급, 목화, 뿌리 발달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토양 통기성을 높이는 대책을 작물 재배 방식을 적용해 3가지 쓰시오. 통기성은 흙 속으로 공기가 잘 통하는 정도예요. 논이 늘 물에 잠겨 있으면 산소가 부족해서 뿌리가 상하고 나쁜 가스가 생기는데 이걸 막는 방법들입니다. 첫째, 답전윤환 재배. 같은 땅을 논으로 썼다, 밭으로 썼다 번갈아 하는 거예요. 밭으로 쓰는 동안 흙이 마르고 산소가 들어가 좋아집니다. 둘째, 답리작과 답전작, 논의 벼 말고 다른 작물이나 밭작물을 재배해서 흙에 산소가 통하게 하는 것. 셋째, 물 걸러대기, 벼농사 중에 논물을 뺐다 댔다 하면서 흙에 공기가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논이 계속 물에 잠겨 산소가 없는 상태를 환원 상태라고 하는데 이때 황화수소나 메탄 같은 유해가스가 생겨 뿌리를 해치죠. 암기법은 물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온도계수의 정의를 쓰시오. 온도계수는 기호로 Q10이라고 쓰는데 온도가 10도 올라갈 때 반응 속도가 몇 배로 빨라지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정답 정의는 온도가 10도 상승할 때 작물의 생리작용이나 이화학적 반응의 속도가 증가하는 배수를 말한다입니다. 여기서 생리작용은 호흡이나 광합성처럼 생물이 살아가는 활동을 말하고 이화학적 반응은 물질이 서로 변하는 화학 반응을 뜻해요. 증가 배수는 몇 배로 늘었냐는 거고요. 보통 이 Q10 값은 2에서 3 사이입니다. 시험에서는 정의의 10도 상승 그리고 증가 배수 이 두 표현이 꼭 들어가야 점수를 받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광 관리에서 고립 상태와 군락 상태에 대해 쓰시오. 고립 상태는 하나하나의 잎이 다른 잎에 가려지지 않고 직사광선, 즉 바로 내리쬐는 햇빛을 받는 상태예요. 잎이 햇빛을 충분히 받으니 광합성이 활발하죠. 반대로 군락 상태는 작물이 빽빽하게 밀생해서 즉 촘촘하게 자라서 잎들이 서로 포개지고 그 결과 아래쪽 많은 잎이 직사광을 못 받고 그늘에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 잎들이 빛을 못 받으니 광합성이 떨어지고 서로 가려 웃자라기도 해요. 고립은 햇빛을 독차지, 군락은 햇빛을 나눠 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수분관리법을 설명하시오. 개거법 그리고 암거법. 개거법은 겉으로 열린 흙토랑, 즉 토수로에 물을 대어 흙 속으로 스며들게 하고 그 물이 모관 상승을 통해 뿌리 쪽으로 올라가는 방법이에요. 모관 상승이란 가는 틈 사이로 물이 저절로 빨려 올라가는 현상인데 휴지 끝을 물에 담그면 물이 위로 올라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암거법은 땅속의 배관, 즉 관을 묻어 물을 대고 그 물이 흙의 틈, 간극으로 스며올라 뿌리에 공급되는 방법이에요. 개거는 겉으로 열린 수로, 암거는 땅속에 숨은 배관. 이렇게 대비해서 기억하세요.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쓰시오. 첫 번째 물질은 이산화질소가 자외선을 받아 광산화되어 생성되고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광화학 반응으로 만들어지며 잎이 황백화된다. 두 번째 물질은 알루미늄 재련 시 발생하고 10에서 20ppb의 아주 낮은 농도에서도 위험하며 소석회액에 미량 요소를 넣어 살포하면 피해가 덜하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광화학 반응은 빛 때문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쉽게 증발하는 탄소 계열 물질. 황백화는 잎이 누렇고 하얗게 변하는 걸 말해요. 이 물질은 오존입니다. 두 번째, 재련은 광석에서 금속을 뽑아내는 과정이고 ppb는 10억 분의 1을 뜻하는 아주 작은 농도 단위예요. 그렇게 옅어도 위험한 이 물질은 불화수소입니다. 오존은 광화학 반응으로 생긴다. 불화수소는 알루미늄 재련에서 나온다. 이 키워드로 구분하세요. 18번 문제입니다. EC, ESP, SAR, 그리고 pH를 기준으로 토양을 4가지로 분류한 표가 나오고 그 표에 빈칸 2개에 알맞은 토양의 종류를 쓰는 문제입니다. 먼저 4가지 지표부터 짚을게요. EC, 즉 전기전도도는 흙의 소금기, 곧 염류가 얼마나 쌓였는지를 보는 값이에요. 염류가 많으면 전기가 잘 통해 EC가 높아지고 기준은 4로 4를 넘으면 염류가 많은 겁니다. ESP와 SAR은 흙에 나트륨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는 값인데 ESP가 15, SAR이 13을 넘으면 나트륨이 많은 상태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pH는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를 나타내는데 나트륨성 토양은 강한 알칼리라서 pH가 8.5를 넘어요. 이제 표를 볼게요. 첫 번째 빈칸은 4값이 모두 기준보다 낮습니다. 염류도 나트륨도 없는 아무 문제 없는 흙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은 정상 토양, 다른 말로 비염류 토양입니다. 두 번째 빈칸은 EC만 4를 넘고 나트륨 지표인 ESP와 SAR은 낮아요. 소금기만 많고 나트륨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정답은 염류 토양입니다. 아래 두 줄은 이미 채워져 있는데 나트륨성 토양은 EC는 낮지만 나트륨 지표와 pH가 높고 염류 나트륨성 토양은 소금기와 나트륨이 둘 다 많은 흙이에요. 정리하면 EC는 염류, ESP와 SAR은 나트륨, 4값이 다 낮으면 정상 토양, EC만 높으면 염류 토양, 이렇게 기억하세요.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중 볕댐, 즉 피소에 강한 나무를 고르시오. 보기는 참나무, 오동나무, 소나무, 벚나무입니다. 볕댐이란 여름철 강한 직사광선에 나무 껍질의 온도가 확 올라가서 껍질이 갈라지거나 죽는 피해를 말해요. 사람으로 치면 살이 되는 것과 비슷하죠. 정답은 참나무와 소나무입니다. 이 둘은 나무 껍질인 수피가 두껍고 그 안에 코르크층이라는 푹신한 보호층이 발달해 있어서 볕댐에 강해요. 반대로 오동나무와 벚나무는 껍질이 얇아 쉽게 피해를 받습니다. 껍질이 두꺼우면 강하다, 얇으면 데인다로 기억하세요.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병진 관련 용어를 설명하시오. 퇴색, 분열 조직 활성화, 이층 형성, 그리고 병징. 먼저 병징이란 병에 걸린 식물이 겉으로 드러내는 형태 변화를 통틀어 말해요. 이제 세부 용어를 하나씩 볼게요. 퇴색은 잎의 엽록소, 즉 잎을 녹색으로 만들고 광합성을 담당하는 색소가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파괴되어 녹색이 옅어지는 것. 분열 조직 활성화는 분열 조직이란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는 부위인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활발해져서 세포가 마구 분열해 혹 같은 변형 조직이 생기는 걸 말해요. 이층 형성은 이층이란 잎이 떨어질 때 잎자루와 가지 사이에 생기는 분리층인데 이게 제때보다 일찍 만들어져 잎이 빨리 떨어지는 조기 낙엽의 원인이 됩니다. 참고로 잎자루는 잎을 가지에 붙여주는 자루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병징을 다시 정리하면 식물체의 어떤 원인으로 이상이 생기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세포나 조직, 기관의 변화가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암기법은 퇴색은 색이 옅어지고 분열 조직은 혹이 되고 이층은 떨어지게 하고 병징은 밖으로 보인다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1회 실기 필답형 20문제 해설을 마칩니다. 오늘 본 문제들 그냥 눈으로 보고 넘기지 말고 정답을 백지에 직접 써보면서 확인하면 실전에서 훨씬 잘 떠오릅니다. 틀린 문제는 표시해 두었다가 며칠 뒤에 다시 풀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